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연구와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문화예술의 이해라는 주제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개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문화는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다소 광범위하게 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 그와 대립하는 문화라는 말은 그 자연에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힘이 가해져 만들어진 결과물을 뜻하게 됩니다. 문화를 뜻하는 컬처라는 말이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고 경작한다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좀 막연한데요. 다음 예시를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령 들판에 장미가 피어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자연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연인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장미를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문화가 됩니다. 인간의 어떤 목적으로 힘을 가했으니까요. 그러니 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펼치는 모든 행위 혹은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참으로 복잡한 존재인지라 누군가는 삶을 지속하는 행위, 그러니까 생존 정도로도 만족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같은 장미를 가지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장미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다음 대사가 대표적인 예지요. 이 작품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 베로가 지역을 배경으로 원수 가문의 두 청년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죠. 자기가 반한 인물이 적대적인 집안의 로미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줄리엣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여전히 향기로운 것을. 자, 무슨 뜻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를 가로막는 몬테규 혹은 캐플렛이라는 가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반한 로미오는 어떤 이름을 가지더라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서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장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더 큰 울림이 생기죠. 이렇게 설명 이상의 감정을 만들어낸 행위,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정리하자면 문화라는 넓은 범주 중 일부를 압축적으로 활용해서 재미와 감동을 만들어내면 예술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의 경계는 다소 모호해요. 그래서 이를 합쳐서 문화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이른바 문화산업 혹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콘텐츠는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할 때 바로 그 소프트웨어예요. 또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산업이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을 뜻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든 예술 활동은 경제 혹은 산업과 연관됩니다. 시나 소설을 쓰는 건 경제 활동과 다소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품들이 책으로 묶여서 서점에서 판매되면 산업에 해당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도 연극으로 상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람이 이루어졌어요. 이익이 창출된 거죠. 역시 산업입니다. 그러다 영화, 방송, 디지털 미디어 등이 차례로 개발되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커집니다. 연극으로 상연될 때는 고작 수천 명이 관람하지만 영화는 수백만 명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도 커지고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20세기로 가져와 현대화시킨
바즈 루어만 감독의 1996년 영화는 전 세계에서 1억 4,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세익스피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요? 루어만 감독의 영화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의상, 소품 등의 공간 배경은 지극히 현대적으로 제시하는데 대사는 원작의 옛 말투를 그대로 활용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로 만든 사례들을 참고 자료로 정리해서 강의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서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산업처럼 경제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설명했죠. 그런데 문화는 공공적 가치도 가집니다. 어떤 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보호하고 계승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술이란 인류의 정신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도 예시가 좀 필요한데요. 시골 버스를 생각해 봅시다. 깊은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20분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그곳까지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버스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탑승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면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그 마을의 노인분들은 읍내를 다닐 교통수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장터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목욕탕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버스 노선을 허가해 줄 때 시내 번화가를 돌아다니는 노선과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노선을 묶어서 함께 허가를 내줍니다. 약간의 지원도 해주고요. 비록 경제적인 이유는 적지만 버스가 운행할 때 공공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업의 공공적 이익입니다. 문화 정책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계인 문화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 연구는 인간 생활에 관한 모든 측면, 즉 문화에 대한 연구 전반을 의미합니다. 문화라는 용어가 워낙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역시 인간사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부터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의, 식, 주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을 포괄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화에 대한 연구까지 있어요.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학문 분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음 도표를 봐주세요. 문화는 인류의 발생과 함께 형성되고 지속되었지만 크게 봐서 20세기를 기준으로 의미가 변합니다. 엄밀하게는 소비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주로 왕족, 귀족, 종교에 귀속되었고 산업화 이후에는 신흥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문화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는 대중, 즉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대중문화가 발달합니다. 이것이 문화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도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의 관점이 다소 변합니다. 먼저 파시즘의 시대, 즉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파시스트들에게 찬동하는 대중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혹은 비판 이론 학파라 불리는 학자들의 의견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너, 하바버스 등이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우려가 차츰 변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중의 교육 수준 향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변화가 주요한데요. 무엇보다 대학의 진학률이 늘어납니다. 1880년대에는 2%에 불과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에는 30%,
1970년에는 48% 이렇게 늘어나죠. 이처럼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의 질도 향상되고 그에 따라 우려가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 들어서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고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대중문화 생산자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전복적인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1968년 발발한 68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촉발된 68혁명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항의하고 나아가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혁명으로 발전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구호였던 모든 권력을 상상력으로 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대중문화의 힘을 강조했지요. 우리나라의 세시봉, 김민기, 양희은 등은 이런 포크 음악가들이 바로 이 영향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IT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음 강의에서 보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